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토콜리메타를 이용한 정반의 평면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평면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평면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유니온잭법을 이용해서 정반의 평면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이번 주 학습 목표이고요. 평면도를 계산하고 정반에 관련해서 KS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부분 평면도 규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etrology for Engineers라는 교재와 그다음에 여러분들 측정 실습 시간에 사용하는 정밀 측정 실습, 그리고 KSB 5254 규격을 참고로 교환을 작성했습니다. 평면도 계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니온잭법을 사용해서 실습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장에서 정반의 평면도 측정에 많이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뒤에서 볼 KS 규격에서도 유니온잭법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온잭법으로 실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점을 이용해서 기준 평면을 구성하고 이 기준 평면으로 또 평면도를 계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유니온잭법을 사용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실습 시간에 양단 기준법으로 구한 진직도, 이 진직도를 조합해서 평면도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유니온잭법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평면도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평면도 개념, 즉 어떤 평행 보정이라든지 비례 보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면도를 계산하는 그 개념을 실습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유니온잭법을 이용해서 실습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진직도를 조합해서 평면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진직도와 평면도는 어떤 관계인가? 진직도는 평면 상의 한 단면에 대한 형상 오차, 그래서 이것은 2차원 형상이고, 평면도는 평면 전체에 대한 형상 오차, 그래서 3차원 형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직도, 2차원 형상의 진직도라는 것은 우리가 가공하는 제품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실제는 이 평면도가 되어야 되는데, 가공의 특성상 가공한 면이 좁고 그 다음에 가공결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형상을 측정하는데, 가공결 방향으로는 동일한 형상으로 가공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진직도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상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 면은 이런 형상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면은 실제로는 평면입니다. 그렇지만 가공결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 있고 이쪽 방향은 형상이 동일하다 라고 하면은 굳이 2단면, 2단면, 2단면 여러 단면을 측정할 필요가 없이 한 단면만을 측정해서 그 형상만을 2차원으로 구한 다음에 이것을 진직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진직도는 3차원 형상인 평면에서 한쪽 방향의 가공 형상은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 평면도를 대신해서 측정하는 것이 진직도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평면도는 진직도의 조합이기 때문에 진직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토콜리메타를 이용해서 진직도를 측정할 때 만약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정반이 완전히 진직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 오토콜리메타와 정반이 평행으로 설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입사되는 광과 반사되는 광, 그러니까 반사경에 맞고 되돌아오는 빛, 이것은 같은 각도, 즉 여기서는 각도가 세타가 0이 되죠. 그래서 1, 2, 3, 4 어느 위치에서 측정을 하더라도 전부 오토콜리메타의 같은 위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평면이 진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평면처럼 진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사경의 위치가 1, 2, 3, 4 뭐 이렇게 쭉 있을 경우에 위치마다 입사광과 반사광의 이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는 플러스 쪽으로 이만큼 더 커지고 여기서는 각도가 밑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각도 차이, 각 반사경 위치에서의 각도 차이를 가지고 진직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우리가 측정을 하고자 하는 정반상의 측정점의 위치인데요. 지금 A, B, C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세 라인이 있고요. D, E 해서 여기서는 이 라인을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A와 E, 그 다음에 G와 C 이 라인을 측정해서 유니언잭처럼 이렇게 라인을 구성하게 되고요. 실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C 라인을 측정한다고 했을 경우에 오토콜리메타를 여기 설치를 하고요. 여기에 직선 자를 대고 반사경을 이동시키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대각선인 경우에는 지금 이 방향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제 실습을 할 때 이 반사경을 앞에서부터 측정을 해 나가느냐 아니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측정을 해 오느냐에 따라서 한 가지 고려해 볼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측정기 설치 위치와 측정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 전부 측정기입니다. 여기서 측정기라는 것은 오토콜리메타가 되겠죠. 오토콜리메타를 설치하는 방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 방향은 이 오토콜리메타 뒤쪽에서 앞쪽으로 오면서 측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G, C 라인을 측정한다 그러면 반사경이 뒤쪽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순서로 반사경을 앞으로 이동하면서 측정을 하는 것이죠. E 라인을 측정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뒤쪽에서 앞으로 오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측정을 하는 거하고 앞에서 뒤로 가면서 측정을 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겠습니다. 오토콜리메타와 앞쪽에 있는 반사경이 이루는 각도는 0이라고 가정을 하고 뒤에 있는 반사경과 이루는 각도는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3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 있는 반사경을 기준으로 뒤에 있는 반사경을 측정을 한다면, 즉 앞에서 뒤로 가면서 측정을 한다면 앞에 있는 반사경의 밑면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반사경의 위치는 지금 이 위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각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델타 Z1을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앞에 있는 반사경보다 뒤에 있는 반사경이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위치가. 그래서 각도, 높이차, 이것은 비례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차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각도도 마이너스 각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각도는 3초라는 플러스가 되는데 높이차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뒤쪽에 있는 반사경에서 앞쪽으로 오면서 측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측정을 했죠. 그러면 뒤쪽에 있는 반사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뒤쪽 반사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기준선이 되고요. 앞쪽 반사경은 지금 이 위치에 있으니까 역시 높이차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각도, 우리가 세타를 3초라고 가정을 했었는데요. 얘는 마이너스 3초가 되고 높이차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앞에서 뒤로 가면서 측정을 할 때는 각도는 플러스가 되고 높이는 마이너스가 되는 반면에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측정을 할 때는 각도도 마이너스가 되고 높이차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뒤로 측정하는 것은 각도와 높이차가 안 맞고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측정하는 것은 각도차와 높이차가 일치하기 때문에 계산에서 각도차와 높이차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쪽에서 앞쪽으로 오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 볼 때는 각도가 전부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가 똑같이 각도가 플러스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왜 뒤에서부터 앞으로 측정할 때는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직도 측정을 할 때 높이차를 계산하는 공식을 기억을 해보면 생각이 날 겁니다. 진직도 계산 맨 첫 줄에서 최초 위치로부터의 높이차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때 계산을 할 때 현재 각도에서 처음 각도, 이 처음 각도라는 것이 최초 위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뒤로 갈 때는 현재 측정한 것이 지금 2번이 되고요. 나중에 측정한 것이 나중에 측정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최초로 측정한 것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측정한 것은
아까 3초라고 예를 든다고 그랬어요. 3초가 되고 최초에 측정한 것은 0이 되니까 이것은 플러스 3초가 되는 것이죠. 플러스 3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높이차도 당연히 델타 Z1이라는 것도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뒤에서부터 앞으로 측정을 해왔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이 최초 위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이 현재 위치가 되고요. 그럼 현재 위치는 2번이니까 0도가 됩니다. 0도가 되고 최초 위치는 3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초가 나오고 델타 Z2 값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측정하는 것이 계산이 높이차와 각도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에서 앞으로 반사경을 이동하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평면도 계산할 때 다시 자세히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반과 오토콜리메타의 위치 관계는 비례보정과 평행보정이라는 보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측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정반의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반의 윗면은 측정실 바닥과 평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토콜리메이터와도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평면도 측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측정실 바닥이 이렇게 있더라도 정반 자체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든지 이 정반 윗면 자체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반과 이 측정실 바닥과 평행하느냐 아니면 평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평면도 측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토콜리메타가 이렇게 설치가 됐든 아니면 이렇게 설치가 됐든 이 정반 위에 반사경만 제대로 빛을 반사시킬 수 있으면은 평면도 측정하는 값과는 오토콜리메타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든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토콜리메타는 각 라인을 측정할 때마다 이동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반과 이루는 각도, 그 다음에 높이 이것이 계속 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반의 동일한 지점을 측정한다 하더라도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행보정과 비례보정이라는 보정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정반 한 라인의 진직도를 측정했을 때 이 정반이 완전한 진직 평면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직입니다. 오차가 없는 진직도가 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로가 되고요. 그런데 오토콜리메이터를 어떻게 설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측정하면 반사되는 각도가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설치를 했다 한다면 반사되는 각도가 0이 아닌 플러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각 위치마다 동일한 각도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진직도를 계산하면 그 진직도 자체는 모두 0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면도라는 것은 이 진직도를 조합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설명을 뒤에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A와 B라는 라인은 완전하게 동일한 직선입니다. 동일한 평면상에, 동일한 그 정반상의 위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와 B라는 직선은 완전히 일치해야 되는데 단지 오토콜리메타의 설치 위치 때문에 지금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는 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같은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림에서 두 직선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A라인의 첫점과 끝점을 0으로 맞춰주는 작업을 합니다. 실제 현재는 이런 직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직선의 시작점과 끝점이 0이 아닌 것을 첫 점을 기준으로 해서 끝점을 세타 1이라는 각도만큼 회전을 시켜서 여기도 Z가 0이 되고 여기도 Z가 0이 되는 직선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직도를 측정할 때 이미 계산을 한번 해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A직선은 지금 이 상태가 됐고요. 첫 점과 끝점이 0이 맞은 상태고요. B직선은 지금 여기 현재 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B직선과 A직선을 같은 직선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B직선의 첫 점을 A직선의 첫 점, 즉 0이 되는 것이죠. Z를 이동시켜서 0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B직선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첫 점의 높이를 A직선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 직선 전체를 일정한 값만큼 높여주는 작업, 즉 Z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작업. 그래서 지금 이런 B평면을 만들어주는, B직선을 만들어주는 작업, 이 작업을 평행보정이라고 합니다. 이 평행보정을 통해서 B점의 첫 점을 A직선의 첫 점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Z만큼 이동시켜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B직선과 A직선은 지금 이런 관계가 되고요. 첫 점은 A, B직선 모두 일치됐습니다. 이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B라인의 끝점을 A라인의 끝점, 즉 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타2만큼을 회전시켜서 두 직선을 일치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A는 B, 같은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직선 B의 끝점을 여기 B가 아니고 A입니다. 직선 A의 끝점에 일치시키는 작업, 이것을 비례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첫 번째 비례보정을 통해서 직선 A의 양 끝을 일치시키고 평행보정을 통해서 직선 B의 첫점을 직선 A의 첫점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비례보정을 통해서 직선 B의 끝점과 직선 A의 끝점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두 직선이 일치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평행보정과 비례보정의 개념입니다. 정반상의 동일한 라인을 측정을 한다 하더라도 오토콜리메타를 설치하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르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두 라인을 일치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같은 라인인데 오토콜리메타의 설치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이 됐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직도 자체만을 측정하고 계산할 때는 굳이 그런 작업이 필요가 없지만 평면도는 그 진직도를 조합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평행보정과 비례보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같은 위치를 측정했을 때는 같은 값으로 계산을 해주는
그런 과정 때문에 이런 보정 작업을 거친다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직접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평면도 계산하는 것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